이제 빛의 삼원색이죠. 자, Q값에 의거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칼라 명령어를 실행하면은 그래서 Q값에 의거해서 들어가고 각도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 true 칼라 명령어를 실행하시면 인덱스 칼라가 있고 true 칼라가 있고 칼라북스가 있습니다. 네, 인덱스 칼라 말고 true 칼라 눌러보시면 여기에 Q값이 나오게 돼요. 자, 보시죠. 60도. 그럼 노란색 맞죠? 120도, 240도, 300도 이렇게 각도로 가는 것. Q값은 원래 각도로 갑니다.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보시면 인덱스 칼라가 있고 트루 칼라가 있고 역시 기본 상식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인덱스 칼라는 무슨 뜻이냐면 색인 색상이라고 합니다. 색인 색상이라고 해요. 컴퓨터는 하나의 색상당 최대 표현 가능한 색상의 개수가 2의 왜 안 나올까요? 네, 표현이 안 되네요. 아마도 글꼴 문제인 듯 합니다. 네. 최대 2의 8승계까지 표현 가능합니다. 컴퓨터는 한 개의 색상당 최대 표현 가능한 색상의 개수가 2의 8승계까지 표현이 가능해요. 컴퓨터는 이진수로 움직이죠. 사람은 10진수로 다니죠. 맞습니까? 자, 근데 사람이 10진수만 쓰지 않습니다. 아시나요? 사람은 다른 수의 체계도 사용합니다. 12진수를 사용해요. 12진수 혹은 60진수를 사용합니다. 12진수 시간이요. 60진수 시간이요. 이해되시나요? 12시간이잖아요. 12진수면 24진수면 하루를 뜻하는 거겠죠. 그죠? 네, 사람은 10진수만 쓰지 않아요. 달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 월도 마찬가지죠. 12까지 쓰죠. 그죠? 이와 마찬가지로 컴퓨터도 이진수를 사용하는데 이진수 8승까지 표현할 수 있답니다. 이거를 10진수로 바꿔버리면 256개란 뜻입니다. 십진수로 하면 256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색인 색상이라는 것은 8비트 칼라. 똑같은 말로 색인 색상이라는 말도 되지만 인덱스 칼라라는 말도 되지만 8비트 칼라라고도 합니다. 최대 표현 가능한 색상의 수가 256개입니다. 전체 모든 색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색을 256개까지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번부터 256번까지 다 번호가 매겨져 있는 겁니다.
왜냐면 256개는 번호를 매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덱스 컬러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누가 1번이냐면 여기가 1번이에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이해되시나요? 네, 바로 지금 저기 동그라미 쳐 있는 1번부터 9번까지입니다. 이 중 1번부터 7번까지를 스탠다드 컬러라고 합니다. 표준 색상. 왜냐하면 이 위에 기준이 되는 게 1번부터 6번까지죠. 마지막 7번은 화이트. 배경이 검정색이니까 화이트가 나오는 거예요. 배경색이 하얀색이면 블랙으로 나옵니다. 7번 색은 자동으로 바뀌어요. 화이트 5와 블랙입니다. 7번 색은. 이 CAD 화면의 색상에 따라서 7번 색은 자동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10번이 누구냐면 여기에요. 이 위쪽 있죠? 컬러가 이렇게 나눠진 이유가 이쪽이 짝수고 이 아래쪽이 홀수입니다. 10, 11, 12, 13, 14, 15 이렇게요. 위에서 위아래 위아래를 계속 반복해요. 자, 보세요. 제가 화면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1번색 맞나요? 인덱스 컬러 1번? 네.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그 다음에 10번이 여기에요. 12, 14, 16, 18, 11, 13, 15, 17, 19. 즉 위에는 짝수, 아래는 홀수. 왼쪽이 작은 수, 오른쪽이 큰 수. 그러면 여기가 10번이었죠? 20, 30, 40, 50 쭉 나가는 거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240번. 마지막에 249번으로 가고 마지막에 어디로 오냐면 250, 51, 52, 53, 54, 55번까지 옵니다. 이렇게 색상 전체가 다 번호로 매겨져 있는 것, 이게 인덱스 컬러입니다. 오토캐드는 전통적으로 인덱스 컬러를 사용합니다. 다른 색상 잘 안 써요? only 인덱스 컬러만 씁니다. 그 중에서도 1번부터 7번을 기준으로 해서 사용합니다. 여기 잘 벗어나지는 않아요. 실무 나가면 이제 맘 놓고 막 쓰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1번부터 7번 색상 이내에서만 사용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 조금 모순이 되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제일 끝에가 몇 번이라고요? 255요. 근데 인덱스 컬러 몇 번까지요? 네, 256. 256번 어디 갔을까요? 자, 바이레이어하고 바이블럭이라는 단어가 있죠? 근데 쟤네들은 아니에요. 쟤네들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1번부터 256번이죠. 얘는 0번부터 255번까지입니다. 이해되셨나요? 0번부터예요. 우리는 1, 2, 3, 4 이렇게 가잖아요. 컴퓨터는 0, 1, 2, 3, 4 이렇게 가요. 이해되셨죠? 그럼 0번이 누구냐면 저기 있는 바이블럭이에요. 저 바이블럭이 0번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두 개의 버튼이 있죠. 이 두 개의 버튼이 논리 컬러라고 합니다. 논리적인 색상. 그 다음에 나머지가 물리적인 색상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색상이 있다라는 뜻이죠. 물리 색상. 논리적인 색상, 가상의 색상이라는 뜻이에요. 이 중에 바이 블럭은 안 쓰고 바이 레이어를 쓸 겁니다. 잠깐 좀 아까도 나왔죠? 컬러, 라인 타입, 그리고 레이어. 레이어에서 지정한 색상을 쓰겠습니다. 그게 바이 레이어입니다. 아까 제가 그랬어요. 컬러나 라인 타입을 안 씁니다. 레이어에서 다 써요. 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보세요. 레이어에 보면 색상 들어있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저기서 색상을 지정하면 저 지정된 색상을 쫓아갑니다. 그게 바이 레이어예요. 자, 제가 도면을 하나 보여드리죠.
이거는 이제 제가 예전에 근무하던 학원에서 쓰던 예제예요. 예전에 근무하던 학원에서 쓰던 예제인데 보이시죠? 색상 많이 들어있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여기에 선이 몇 개나 들어갔을까요? 셀 수 없죠. 그죠? 많이 들어갔어요. 그럼 이렇게 많은 선들을 하나씩 하나씩 색상을 주고 고치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안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통제할까요? 바로 레이어로 통제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레이어로 통제하는 거예요. 얘네도 통제하는 겁니다.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여기다가 소속을 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예를 들어서 국가로 따지자고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뭐 중국 사람, 혹은 미국 사람, 영국 사람 이렇게요. 서로 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국가 간은 서로 여행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소속은 어디예요? 네, 그 나라 사람인 거죠. 레이어는 바로 그 국가라는 개념으로 따지시면 돼요. 이렇게 다 표현해줘요. 이렇게 다 표현합니다.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데, 자, 이걸 치워볼까요? 작게 할까요? 이렇게 다 표현하는데 얘네들이 각각의 레이어가 있다는 거죠. 우리 눈에는 다 보이는데 각각 레이어가 다 다른 거죠. 소속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럼 그 소속에 따라서 색상을 혹은 선의 모양을 다 달리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걸 통제하고 제어하는 게 바로 레이어의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한국 사람 백신 맞으세요. 그러면 한국 사람만 가서 맞으면 되잖아요. 미국 사람 우리나라 들어와서 백신 맞으세요. 그러면 미국 사람 가서 백신 맞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통제하는 것, 그렇게 제어하는 것, 그게 바로 레이어의 개념입니다. 우리 레이어를 사용해야 돼요. 근데 일단은 자 보세요. 컬러 빨간색을 썼습니다. 오케이. 자 선택하시면 돼요. 이렇게 누르시면 여기 인덱스 컬러 1번 그리고 여기 컬러가 레드로 바뀝니다. 그리고 오케이. 그리고 선을 그려볼까요? 라인. 빨간색으로 그려진 거 맞나요? 서클. 빨간색으로 그려진 거 맞습니까? 컬러. 노란색. 다시 컬러. 아이 귀찮아. 여기. 맞나요? 색상 바뀌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1번부터 7번까지는 스탠다드 컬러라고 해서 이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컬러.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름을 쓰는 거죠. 레드. 엔터. 그러면 이렇게 레드가. 다시 컬러. 옐로우. 그러면 노란색이. 다시 컬러. 번호를 써도 돼요. 3번. 이렇게요. 1번부터 7번까지는 번호와 이름이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다 적어 놓은 거예요. 외우시라고.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제 조금 연습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색상을 바꾸고 싶어요. 얘가 지닌 색상을 노란색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게 바로 change 명령어입니다. 자, 여기 change, CHPROP, match properties, 그 다음에 컨트롤 1. 요게 바로 change 명령어예요. change라는 명령어를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change select object, 즉
체인지할, 변경하고자 할 객체를 선택하랍니다. 제가 선택했어요. 엔터. 그랬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스페이시파이 체인징 포인트, 변경할 점을 클릭하랍니다. 어떻게 되나요? 크기가 바뀐 거 보이시나요? 네, 체인지는 이렇게 크기를 바꿀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체인지입니다. 심지어 라인의 위치도 이와 같이 바꿀 수 있습니다. 라인의 위치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죠. 자, 그리고 체인지 명령어를 다시 보면 여기 체인징 포인트 대신에 오와 프로퍼틱스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프로퍼틱스가 속성이란 뜻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사람들도 여러 가지 개성이 존재하죠. 어떤 사람은 눈이 크고, 어떤 사람은 눈이 좀 작고, 어떤 사람은 귀가 크고, 어떤 사람은 작고, 그죠? 이게 속성입니다. 이게 프로퍼틱스예요. 라인 타입,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컬러도 선이 지니고 있는 속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퍼틱스를 누르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속성 값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컬러, 엘리베이션, 라인 타입 스케일, 그 다음에 선 굵기, 그러니까 두께, 투명도, 재질, 뭐 이런 등등등등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공부한 것만 쓰자고요. 컬러. 그러면 색상에 번호를 넣으라고 합니다. 색상 번호, 예를 들어서 눈에 잘 띄는 3번, 그리고 엔터. 엔터. 바뀌었나요? 다시 볼까요? 체인지 선택했습니다. 프로퍼틱스 컬러 무슨 색으로 바꿀까요? 네, 2번 색, 노란색. 바뀌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바꿔보시죠. 자, 이번엔 CHPROP. CH는 체인지란 뜻입니다. 프로퍼틱스, 즉 속성만 가져온 거예요.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속성 값이 이렇게 딱 뜹니다. 컬러, 이번엔 4번색, 사이안색. 그러면 바로 이렇게 색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는 잘 안 써요. 누구를 많이 쓰냐면 매치 프로퍼틱스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보세요. 얘를 노란색으로 바꾸고 싶어요. 노란색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현재 누가 노란색인가요? 얘하고 얘가 노란색이죠. 자, 매치 프로퍼틱스, 매치가 일치시키다 라는 거죠. 그죠? 근데 캐드가 물어봐요. Select Source Object. 노란색이 어느 거냐 이거죠.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바로 바뀌어요. 엔터 안 쳐도 됩니다. Select Destination Object. Destination이 목적지란 뜻입니다. 지금 내가 선택한 이 선의 속성을 내가 다 가지고 왔어요. 그 목적지가 어디예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바뀐 거 보이시나요? 네. 이 destination이란 단어를요, 어디서 들어보냐면 열차 타면 들어볼 수 있어요. 이 열차의 종착역은 어디입니다 라고 안내방송을 합니다. 지하철이나 혹은 기차나 이런 데 타면은 이 열차의 목적지가 어디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this train 뭐 어쩌고저쩌고 destination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가요. 목적지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먼저 소스를 선택하고 목적지 클릭. 그러면 소스와 목적지가 동일하게 바뀝니다. 이 방법을 제일 많이 써요. 자, 또 하나 색상을 바꾸는 방법이요. 자, 먼저 선택을 해요. 명령어 쓰지 말고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파란색 점들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요거 그립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립 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바꾸는 겁니다. 자, 바뀐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선택하고 바꾸고 ESC 키. 그러면 바로 색상이 바뀌어요.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 방법하고 매치 프로퍼티스하고 이 두 가지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을 눌러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속성창이 나옵니다. 얘를 많이 써요. 이 속성창도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 이 속성창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선택을 하세요. 아까처럼 그림 모드가 들어가죠. 그러면 얘에 대한 모든 정보가 여기 속성창에 나옵니다. 컬러가 옐로우고, 중심 좌표가 이렇고, 반지름이 이렇고, 원둘레와 면적까지 전부 다 보입니다. 보세요. 반지름 31점 얼마네요. 반지름 30 엔터. 마찬가지로 선택했습니다. 반지름이 35네요. 40. 사이안색이 아닌 레드 선택하고, 네, 화이트. 그 다음에 ESC 키 눌러주시면 돼요. 커서를 밖으로 뺀 다음 ESC 키 누르시면 금방 또 이렇게 바뀝니다. 한번 바꿔보시죠. 반지름의 크기도 바꿔보시고, 색상도 바꿔보시고. 10분 쉬었다가 제가 다시 더 설명드릴게요. 10분 쉬었다 하죠.
호랑이 치킨이 온다. 소스였는데 근달근 마늘을 듬뿍 넣고 맛있게 먹으면 기운이 펄펄 힘이 쏙쏙. 얼쑤 60개 치킨 60. 진짜 맛있네. 경찰서를 다녀오는 길인 최근 남산 돈가스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허위 사실 유포 혐의라는 101번지 남산 돈가스의 터무니없는 고소로 인해 이 시대의 진정한 정의의 법조인 법무법인 승전의 최영기 변호사님과 함께 서울 남대문 경찰서를 출석하여 무려 2시간이 넘는 조사를 마치고 지금 이제 늦은 점심을 먹으러 가고 있는 길입니다. 혹시나 걱정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계실까봐 말씀드리자면 전혀 1도 걱정 안 해주셔도 됩니다. 저에게는 유능한 우리 최영기 변호사님이 계시고 또 저를 응원해주시는 우리 구독 오바에서 말씀드리자면 A4 용지로 산더미예요.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그 죄가 인정되는 방법은 그냥 기적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튜버 빅페이스 등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와 앞으로 법원 판결이 나오게 되면 결과를 공개할 예정. 유튜버 B씨 등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와 법원 판결 등이 나온 대로 그 결과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고객들께도 낱낱이 공표할 예정. 이라고 101번지 남산 돈가스 대표님께서 분명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뭐라고 낱낱이. 여튼 경찰 조사 끝나고 밥 먹으러 가고 있는데 경찰서에 다녀온 날에는 뭘 먹어야 될까요? 두부? 아니죠. 경찰서 다녀온 날은 돈가스죠. 서울의 유명한 돈가스 맛집들은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도 서울 3대 돈가스로 불리는 맛집들이 있습니다. 강남의 정돈, 을지로의 안즈, 합정의 크레이지 카츠인데요. 오늘은 이 3대 돈가스 중에서도 모든 돈가스 매니아들이 하나같이 임무와 최고로 평가하며 단연 으뜸으로 꼽히는 돈가스의 성지라 불리는 맛집을 리뷰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경찰 조사도 2시간이나 받았는데 서울 합정동에 위치한 크레이지 카츠를 리뷰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식당이 서울에서 단연 가장 맛있는 동네가다고 하는데 저는 점심도 저녁도 아닌 애매한 시간에 가서 그런지 그렇게 길진 않았고요. 또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웨이팅 번호와 예상 대기 시간 그리고 순서가 되면 카톡 알림으로 알려주는 굳이 줄까지 서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이 아니라 경양식이든 일본식이든 그냥 누가 먹자고 한다거나 먹을 상황이라면 맛있게 먹는 정도지 굳이 유명하다는 맛집. 좀 쉬셨나요? 자, 명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도라는 거는 밝고 어두움에 대한 값을 측정하는 단어가 명도입니다. 색상이 어떤 색은 밝고 어떤 색은 어둡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듯이 검정색은 어두운 색이고 흰색은 밝은 색이에요. 그러니까 검정색은 명도가 낮고 흰색은 명도가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색상 레드, 옐로우, 그린, 사이안, 마젠타 얘네들은 명도가 어떻게 될까요? 애매하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캄캄한 밤중에 이 색상을 들고 가서 멀리서 봐요. 눈에 잘 띄면 명도가 높은 색이 되는 거고 눈에 잘 안 띄면 명도가 낮은 색이 됩니다. 그냥 쉽게 판단해도 노란색은 명도가 높아요. 네, 노란색, 초록색은 명도가 높은 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파란색, 빨간색은 명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명도값을 활용하는 거예요. 명도가 낮은 색은 가는 선, 명도가 높은 색은 굵은 선. 중심선은 가는 선입니다. 명도가 낮은 색. 단면선은 굵은 선이에요. 노란색. 명도가 높은 선.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명도를 사용하는 진짜 주된 이유는 이거예요. 명도가 지닌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냐면 명도는요, 명도가 높으면 선이 굵게 보입니다. 명도가 낮으면 선이 가늘게 보여요. 그래서 명도값을 쓰게 됩니다. 또 하나, 명도가 높으면 튀어나와 보여요. 명도가 낮으면 속으로 들어가 보입니다. 그래서 마치 입체적으로 도면이 보이게 돼요. 명도를 잘 활용하시면 도면이 마치 입체적으로 보이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고흐인가요? 그런 낭만파 화가들이 그 명도를 참 잘 써요. 보시면 단순히 평면상으로 그림을 그렸지만
이 명도값에 의해서 이렇게 입체감이 보이는 그림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도면에서 명도를 활용해서 도면을 그리면 도면이 좀 입체감 있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면 잘 그리면 그게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건축이나 인테리어에서는 색이진인 명도값을 이용해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고, 기계 같은 경우는 선의 중요한 선, 그러니까 중심선, 은선, 외형선 이렇게 선의 중요도에 따라서 색을 매기기도 합니다. 자, 이번엔 라인 타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라인 타입입니다. 다시 칼라. 바이 레이어 누르시면 원래대로 되돌아갑니다. 바이 레이어, 원래 색상. 기본값은 바이 레이어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바이는 도구의 전치사입니다. 뭐뭇에 의한, 다시 말하면 레이어에서 지정한 색이란 뜻입니다. 우린 기본적으로 레이어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얘를 눌러 넣으셔야 돼요. 칼라 명령을 직접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항상 바이 레이어, 레이어에서 지정한 색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트루 칼라. 트루 칼라는 진실된 색상이란 뜻이죠. 네, 왜 진실된 색상이냐면 바로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하다 말은 인덱스 칼라가 있었죠. 즉 8비트 칼라라는 것이 있었어요. 요거보다 조금 진보된 게 16비트 칼라가 있습니다. 이에 16진수입니다. 이에 16승이에요. 이에 16승 칼라. 그래서 16비트 칼라라고 하고, 얘는 표현할 수 있는 색상의 체계가 대략 64,000개 정도의 색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비트 칼라가 있습니다. 얘를 다른 말로 트루 칼라라고 해요. 이게 트루 칼라예요. 무슨 얘기냐면 레드 2에 8승, 그 다음 그린 2에 8승, 블루 2에 8승, 레드 그린 블루. 그래서 8비트 8비트 8비트가 조합되어져서 최대 24비트가 나오는 겁니다. 더 이상 색상을 표현할 수 없다 그래서 트루 칼라라고 합니다. 얘는 대략 1600만 개의 색상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숫자상으로 대략 1600만 개의 색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도면상으로는 8비트 칼라, 즉 256개면 충분해요. 나머지 뭐 16비트나 24비트까지 올라가야 될 이유 없고요. 자,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상식선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GIF 파일 혹시 아시나요? 네, GIF 파일은 8비트 포맷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표현할 수 있는 게 256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폰카로 사진 딱 찍은 다음에 GIF로 포맷 싹 바꿔버리면 어떻게 돼요? 퀄리티가 뚝 떨어져 버립니다. 왜요? 표현할 수 있는 게 256개밖에 안 되거든요. 자, 16비트 칼라에 해당하는 이미지가 JPG요. 대략 64,000개 정도. 사람의 눈은 64,000개 되면 잘 구별 못해요. 훌륭합니다. 이 JPG가 나온 이유가 옛날, 아주 먼 옛날 그 전화선으로 인터넷을 하던 그 시절에 1메가짜리 파일 하나를 딱 보내면 20분이 걸렸었어요. 1메가짜리 파일 하나가. 사람들이 고민에 빠진 거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파일 용량은 줄이되 이미지 퀄리티는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이미지 포맷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GIF, 그러니까
JPG 포맷입니다. 그래서 JPG로 저장하면 파일 용량은 뚝 떨어져요. 대신에 파일 색상 정보는 64,000개까지 저장할 수 있는 포맷입니다. 자, 여기에 해당하는 건 TIFF. 여기 TIFF라는 확장자 들어보셨나요? TIF. 이거요. DSLR 에 들어가면 나와요. 여러분들 휴대폰도 마찬가지로 어떤 파일로 저장할 건가 물어보면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TIFF나 PNG 혹은 TGA 혹은 JPG 이렇게 됩니다. 고화질에 들어가는 건 TIFF, PNG, TGA가 고화질이고 중저화질로는 JPG가 돼요. 그래서 어떤 걸로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럼 우린 당연히 JPG 눌러놓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로 작품 활동할 거예요. 그러면 PNG나 TIFF나 TGA를 쓰셔야 돼요. 왜냐면 얘네들이 24비트 포맷이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 저장할 수 있는 색상의 개수가 1600만 개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가 더 있어요. 32비트 포맷이 있습니다. 이거는 24비트에 알파 채널이라고 합니다. 알파 채널 8비트. 알파 채널이 뭐냐면 투명도예요. 투명도를 저장할 수 있는 게 PNG 파일하고 TGA예요.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TIFF 파일은 24비트 포맷이고 PNG와 TGA는 32비트 포맷이 됩니다. 우리가 이미지를 쓸 때 얘네들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라인 타입은 명령어가 이렇게 됩니다. 라인 타입 선 모양이라고 합니다. 이걸 선 종류라고 읽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LT 스케일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선 모양 축척. 아까 축척 계산해 봤죠? 네. 선 모양의 축척을 결정하는 명령어가 LT 스케일입니다. 선의 모양이 우리가 많이 쓰는 선의 모양이 실선, 그 다음 은선, 아니다, 파선, 1점 세선, 2점 세선 이렇게 있습니다. 실선은 굵은 실선이 있고 가는 실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선의 종류는 5가지. 굵은 실선, 가는 실선, 파선, 1점 세선, 2점 세선 이렇게 5가지를 쓸 수 있습니다. 굵은 실선은 주로 물체의 외형을 표현하는 선입니다. 그래서 외형선이라고 합니다. 파선은 물체의 숨은 선, 다른 말로 은선이라고 부릅니다. 1점 세선은 물체의 중심을 표시하는 가상선입니다. 그래서 중심선이라고 합니다. 가상실선입니다. 은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자, 여기 칠판이 있죠.
칠판 뒤쪽에 보면 창문이 있습니다. 설계를 할 때 창문을 그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안 보이죠? 그죠? 우리 눈엔 지금 안 보여요. 그러면 창문을 그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그립니다. 뭘로 그려요? 네, 파선으로 그리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파선은 점선을 뜻합니다. 점선으로 그리는 거예요. 숨을 은자를 쓴 겁니다. 물체의 외형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다른 부분에 감춰져 가지고 실제로 보이는데 감추어져서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점선으로 표현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1점세선은 물체의 중심을 표시하는 가상선이고요. 2점세선은 물체의 외형을 표현하는 가상선입니다. 물체의 가상실선이에요. 건물을 절반밖에 안 지었네요. 앞으로 절반이 지어질 겁니다. 그럼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잖아요. 앞으로 여기 만들어질 거예요. 네, 2점세선으로 그리는 겁니다. 파자가 한자로 깨트릴 파자입니다. 선을 깨트렸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왜 옛날 사극에 보면 파옥 했다고 해요. 감옥을 깨트린 거죠. 자, 한자예요. 둘 다. 선을 쇠도 깨트린 겁니다. 깨트릴 쇠자예요. 그 배 중에 쇠빙선이라고 있습니다. 빙하를 깨트리는 배. 선을 깨트려서 점을 몇 개 넣었다고요? 1개 넣었다고요. 그래서 1점세선입니다. 얘는요, 선을 깨트려서 점을 2개 넣은 겁니다. 자, 똑같이 불러보죠. 라인 타입 그러면 이렇게 뜹니다. 제가 불러놨거든요. 역시 바이 레이어가 있습니다. 바이 블럭이 있어요. 기본값은 바이 레이어입니다. 커런트 레이어, 커런트 라인 타입. 커런트가 현재 설정된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란 뜻이에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선의 모양은 바이 레이어입니다. 여기 커런트 버튼이 있습니다. 선택하고 커런트, 그러면 커런트가 바뀌어요. 설정이란 뜻입니다. 자, 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선의 모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 바팅을 하나 불러보죠. 배팅 선택하고 OK. 그러면 이렇게 들어와요. 다시 로드. 자, 센터가 있네요. 선택하고 OK 누르지 마신 다음에 히든이 숨겨지다 란 뜻이죠. 은선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팬텀이 2점세선이에요. 센터가 1점세선이고 히든이 파선이고 팬텀이 2점세선입니다. 자, 이렇게 OK. 이렇게 불러오시면 됩니다. 센터, 히든, 팬텀, 배팅. 자, 한번 불러보시죠. 지금 커런트 라인 타입이 컨티뉴어스로 잡혀있죠. 컨티뉴어스가 실선입니다. 하나로 이어진 선.
배팅을 선택하고 커렌트 버튼 눌러보죠. 그러면 커렌트 라인 타입이 배팅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케이. 라인을 그려볼까요? 어떻게 보이나요? 선의 모양이 바뀐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서 바꾸시면 돼요. 센터입니다. 라인. 선의 모양이 바뀐 거 맞나요? 히든. 팬텀. 컨티뉴어스. 자, 어떤가요? 선의 모양이 다 다르게 잡힌 거 맞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 선의 모양을 달리 주는 거죠. 그래서 컬러와 라인 타입을 같이 매칭을 시키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중심선입니다. 중심선은 빨간색의 센터 1.3선인 거죠. 이렇게 표현되어야 제대로 표현이 된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기계 쪽이라면 히든에 노란색이 되어야 이게 제대로 표시가 된 거고, 녹색에 컨티뉴어스가 되어야 선의 모양이 이렇게 제대로 표시가 된 겁니다. 한번 이렇게 바꿔 보실까요? 이게 제대로 된 거예요. 기계 쪽에서 말하는 중심선, 은선, 실선이 이게 제대로 들어간 겁니다. 뭐 라인 타입 특별히 어려운 건 없어요. 사용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바꾸시면 돼요. 바꾸시면 그리고 금방금방 바뀌죠. 뭐 매치 프로퍼틱스요? 네, 선택하고 눌러주시면 컬러와 라인 타입이 한 번에 다 바뀌어 버립니다. 보세요. 매치 프로퍼틱스 선택하고 클릭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컬러와 라인 타입이 다 바뀐 거 맞습니까? 그래서 매치 프로퍼틱스를 많이 써요. 자, 근데 지금부터 문제 제기를 들어가죠. 우리가 축척을 배웠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선을 그려보죠. 라인, 골뱅이, 8000. 그리고 자, 얘가 8000mm짜리 선입니다. 8m짜리 선이에요. 제가 색상은 노란색으로 하고 센터로 바꿨습니다. 센터인가요? 그러니까 중심선인가요? 아니면 실선인가요? 실선처럼 보여요. 확대하겠습니다. 실선인가요? 중심선인가요? 중심선이요. 지금은요? 실선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실물에 비해서 선의 모양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럼 얘를 키워줘야 됩니다. 이거 적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적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LT 스케일입니다. 어디 갔나요? 여기 있네요. LT 스케일. 선 모양 축척. 이거요, 우리가 계산한 축척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축척 나누기, 아니, 축척의 2분의 1에서 3분의 1 사이.
이해되셨나요? 이 축척값 곱하기, 아니 곱하기가 아니죠, 나누기 2에서 3 사이, 이렇게 돼야지 정상이 되겠군요. 아까 축척이 60이 나왔죠, 그죠? 60이라고 가정하면 LT 스케일 값은 20에서 30만 주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축척이 예를 들어서 축척 계산을 했더니 1대 60입니다. 그러면 LT 스케일 값은 60 나누기 2에서 3을 해야 돼요. 그러면 30에서 20이 나오겠죠. 요 사이 값 어디 주시면 돼요. 시험을 보실 때는 그냥 1대1 그대로 들어가요. 라인 타입 스케일 60 그대로 주시면 돼요. 근데 실무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왜냐면 저 선 모양이 우리나라 규격에 비해서 더 커요. 그래서 조금 더 작게 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미국에서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서 일본 규격으로 맞춰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 규격으로 맞춘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규격에 맞춰서 적당히 바꿔서 써야 돼요. 그 값이 대략 2에서 3을 하면 돼요. 자, 보세요. LT 스케일 20 중심선 보이죠? 30 중심선 보이는 거 보이시죠? 60 이해되시나요? 축척의 2분의 1에서 3분의 1 사이. 축척이 60이었으니까 나누기 2. 그럼 30이죠? 축척이 60이었으니까 나누기 3. 20이죠? 네. 이렇게 적용해 주시란 얘기예요. 그러면 적당히 딱 맞아 떨어집니다. 이게 첫 번째. 자, 라인 길게 선을 하나 그립니다. LT 스케일 값은 줄여놔야 되겠죠. 그죠? 지금 축척이 1이죠. 그러면 LT 스케일 값은 얼마가 돼야 될까요? 1 나누기 3. 요만하네요. 자, 선택한 다음에 중심선이니까 빨간색이고 센터입니다. 다시 라인 매치 프로퍼틱스로 색상 전달해 주고요. 그 다음 서클 다이아메타 20 서클 다이아메타 30 옵셋 60 옵셋 20 서클 다이아메타 반지름 5 반지름 10. 자, 트림으로 너무 딱 붙었네요. 언두 옵셋 3mm. 다시 트림 어때요? 적당히 맞아떨어진 거 보이시죠? 네, 중심선은 가상선입니다. 그래서 물체보다 3에서 5mm 더 길게 그립니다. 몇 mm요? 3에서 5mm 더 길게 그려요. 그래서 옵셋하는 겁니다. 그래서 옵셋한 거예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트림, 아니 옵셋 3mm 트림, 그 다음에 3mm 옵셋한 거 지우면 깔끔하게 맞아 떨어진 것 맞죠?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15. 자, 센터. 자, 트림. 다시 트림. 그러면 선의 모양이 딱 정리가 됐죠?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다시 라인 탄젠트 오스냅에서 탄젠트 오스냅을 이용하면 자, 모양만 자 끝났죠. 자, 트림 경계를 지정합니다. 다 된 거 맞습니까? 자, 좀 쉬셨나요? 자, 이번에는 레이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면을 그려봤는데 결코 쉽지는 않아요. 특히 선 종류와 라인 타입을 동시에 그러니까 색상과 라인 타입을 같이 바꾸려니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자, 이제부터 어떻게 쓰냐면 첫 번째, 컬러는 무조건 바이 레이어입니다. 라인 타입도 무조건 바이 레이어입니다. 컬러와 라인 타입은 무조건 바이 레이어입니다. 이제 얘 안 건드려요. 이해되셨죠? 컬러와 라인 타입 무조건 안 건듭니다. 컬러 명령어 실행해서 바이 레이어 누르시면 돼요. 바이 레이어 무슨 뜻이에요? 레이어에서 지정한 색상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라인 타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 레이어 선택한 다음 커렌트 얘 쓰시면 안 돼요. 이 두 가지 쓰시면 안 됩니다. 때때로 얘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단열재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얘를 씁니다. 지금 여기 배팅이라고 하는 거 있죠? 얘가 단열재예요. 사이즈가 안 맞아요. 그래서 얘는 예외적으로 사용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기본은 컬러와 라인 타입은 바이 레이어입니다. 레이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는 미리 다 레이어를 세팅해 놨어요. 레이어 다 세팅해 놓고 씁니다. 자, 제가 지울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확대를 해 드릴게요. 여기 아이콘 4개 보이시죠? 요 4개 중에 첫 번째 뉴 레이어 얘를 쓰는 겁니다. 레이어를 만들 때 쓰는 아이콘. 그럼 얘는 자 VP 프리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안 써요. 여러분들 쓰실 일 없습니다. 건너뜁니다. 딜리트 레이어 레이어를 제거할 때 사용합니다. 근데 굳이 얘 안 써도 돼요. 키보드 델키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 set current 내가 작업하는 레이어 얘도 잘 안 써요. 왜냐면 아까 보셨듯이 여기서 바꿔요. 이 위에 여기가 바이 레이어 여기서 바꿔요. 굳이 얘까지 띄워서 안 해요. 그리고 해당 레이어 이름을 더블 클릭하면 돼요. 그럼 레이어를 만들어 보죠. 자, 뉴 레이어 레이어 만들 때만 써요. 레이어 이름을 한글 영문 다 써도 됩니다. 한글 영문 다 써도 돼요. 저는 한영키 바꾸기 싫어서 그냥 영문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CEN 센터 중심선이란 뜻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온 프리즈 락이입니다. 온오프 프리즈 소우 락 언락 얘네들을 써야 되는데 요건 일단 뒤로 넘기고 보시면 컬러와 라인 타입과 라인 웨이트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자, 아까 중심선은 무슨 색이라고요? 빨간색이라고요. 누릅니다. 그러면 컬러 피커가 떠요. 네, 여기서 지정하는 겁니다. 지금 레이어 상태이니까 바이 레이어가 비활성돼 있어요. 자, 오케이.
그 다음 선의 모양이 뭐예요? 중심선이죠? 센터. 자, 그 다음에 라인 웨이트가 뭐냐면 선의 굵기입니다. 선의 굵기요. 출력했을 때 선의 굵기를 지정해 줘야 됩니다. 출력했을 때 선의 굵기를 지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아니, 총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안 써요. 그럼 두 가지가 남죠? 첫 번째가 여기입니다. 얘를 누르면 이렇게 선의 굵기가 나와요. 이거 눌러봤자, 이거 바꿔봤자 여러분들 안 보입니다. 어디 적용되냐면 출력할 때 도면을 출력해야 비로소 나와요. 중심선이니까 가는 선입니다. 0.1에서 0.1mm 쓰시면 돼요. 선의 굵기 가는 선, 중간선, 굵은 선 0.1, 0.2, 0.3 혹은 0.1, 0.3, 0.5 0.1, 0.3, 0.5 가늘고 중간고 굵고 맞죠? 그 다음에 0.1, 0.2, 0.3 순서대로죠? 네, 전산응용 건축제도 같은 경우는 0.2, 0.3, 0.4 간단하잖아요. 가늘고 중간고 굵고. 근데 여기 보시면 0.1이 없어요. 그냥 0.9나 0.13 쓰셔도 돼요. 0.01 차이 나는 거잖아요. 눈으로 구별이 안 돼요. 무시하시고 그냥 쓰셔도 됩니다. 자, 오케이. 저는 이거 그냥 디폴트 쓸 겁니다. 다시 또 레이어. 외형선이죠? 칼럼. 이건 단면이란 뜻이에요. 자, 아니다. 히든으로 갈까요? 히든. 숨은 선이죠. 2번 색상. 그 다음에 히든. 은선이죠. 그 다음 외형선. 3번. 자, 그러면 선 종류가 딱 잡힌 거 보이시나요? 색상, 선 모양, 선의 굵기까지. 저는 화면에 선 굵기를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얘를 못 써요. 얘를 못 써요. 저는 화면에 선을 굵기를 걸어놨어요. 화면에 선 굵기가 표현되라고. 만약에 여기 값을 바꿔버리면 가는 선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얘를 안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쓰셔도 돼요. 칼라와 라인 타입과 선의 굵기. 자, 그 다음에 투명도예요. 이건 투명도 무시하셔도 좋겠네요. 자, 얘요. 플롯. 여기 눈여겨보시면 좋아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출력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얘를 눌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프린터 옆에 X 금지 표시 나왔죠. 그러면 이 레이어는 출력하지 않습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해당 레이어를 출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해당 레이어를 출력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눈여겨보셔야 돼요. 실제로 출력했는데 선생님 출력이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보면 여기가 이렇게 돼 있는 분들이 제법 많아요. 그래서 이거 풀어주면 제대로 나오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제 그런 얘기하죠. 이게 왜 그랬지? 이런 분들이 많아요.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레이어는 투명한 도면이에요. 이 투명한 도면들이 겹겹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한 번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제 앞에 이거 투명한 아크릴 있잖아요. 여기다가 도면을 그리는 거예요. 이게 레이어 하나입니다. 근데 얘가 여기 또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두 장이 겹쳐지니까 겹쳐진 상태로 그대로 보이겠죠. 맞아요. 그게 레이어입니다. 레이어는 겹겹이 쌓여 있는 모양을 레이어라고 해요. 도면이
투명한 도면이 겹겹이 쌓여 있는 것, 그게 레이어의 개념입니다. 지금 총 4장의 레이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총 4장인데 우리가 이제 그 중에 2개를 쓰겠죠. 센터하고 외형선하고 2가지 쓰겠죠. 자, 보세요. 똑같은 걸 다시 그리면 재미없으니까, 자, 어떤 걸 할까요? 요거 조금 어려워요. 이거 어려워요. 이거 하겠습니다. 어려운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얘는 중심선을 체크하면 돼요. 중심선을 이렇게 체크해서 이렇게 중심선을 체크해서 도면을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심선만 잘 찾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라인 길게 그렸습니다. 선택하고 레이어를 바꾸는 겁니다. 컬러와 라인 타입이 한 번에 싹 바뀐 거 보이시나요? 아까는 어땠나요? 컬러도 바꾸고 레이어도 바꾸고. 자, 다시 보겠습니다. 라인, 자, 레이어를 맞춰볼까요? 지금 제가 중심선 레이어를 선택했죠? 그리고 라인을 그리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냥 다 바뀌어버린 상태로 그려집니다. 자, 그 다음에 모양이니까 다시 레이어를 바꿔서 서클, 반지름 7mm.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mm죠? 다시 이쪽에 중심이 있습니다. 7mm, 7mm. 옵셋 7mm. 한 번, 두 번. 자, 이렇게요. 그 다음 매치 프로퍼틱스로 금방 바뀌죠? 옵셋 20mm. 서클 반지름 7mm. 그 다음 트림으로 잘라냅니다. 아니, 자르기 전에 트림 잘라냅니다. 이렇게요. 자, 된 거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만큼 77mm. 옵셋 77mm. 바로 여기에 반지름 10짜리 원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얘는 냅두고 여기만 정리하죠. 옵셋 3mm. 트림 다시 트림. 그러면 여긴 정리 끝났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옵셋 3mm. 트림. 그 다음에 다시 선을 연장시킵니다. 매치 프로퍼틱스로 선 모양 만들고, 얘 지금 하면 안 되겠다. 조금 이따가 하죠. 그 다음 옵셋 61mm. 여기서부터 61mm. 옵셋 3mm. 자, 이제는 트림해도 돼요. 자, 이렇게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32mm, 35mm. 옵셋 32mm. 옵셋 35mm. 서클 반지름 10mm. 옵셋 3mm. 트림. 이렇게 많이 차이 나나? 아닌데? 여기에 잘못 들어갔네요. 다시 옵셋 35mm. 옵셋 61mm. 언더
옵셋 32mm, 옵셋 35mm, 서클 반지름 10mm, 옵셋 3mm. 네, 트림 아까 옵셋 할 때 53으로 넣었어요. 35인데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이 50. 그 다음 트림으로 싹둑 잘라내고. 그럼 여기도 자를 수 있어요. 트림으로 잘라내고. 그 다음 옵셋 15mm, 서클 반지름 12mm. 자, 그 다음 옵셋 3mm, 트림 그 다음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트림으로 잘라내고. 자,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서클 반지름 20,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트림으로 잘라내고요. 자, 이 부분은 여기서부터 10mm, 여기서부터 5mm, 옵셋 10mm, 옵셋 5mm, 반지름 5인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도면상에서 여기 중심이 빠져 있으니까 우리도 빼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선이 올록볼록 하잖아요. 이거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연결한 겁니다.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이렇게요. 그러면 트림으로 잘라내시면 돼요. 트림으로 잘라낸 겁니다. 트림으로 잘라냈고요. 자, 이 부분만 자, 옵셋 3mm 트림으로 자, 다시 트림으로. 모양이 다 끝났네요. 자, 이번엔 레이어의 마지막 기능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지요. 보시면 여기 온, 프리즈, 락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제가 설명을 해드리죠. 자, 레이어에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프, 온, 프리즈, 소, 락, 언락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게 두 가지 기능으로 축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작업 가능하냐 아니냐를 따집니다. 두 번째는 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 가시성이라고 말을 바꿔볼까요? 레이어를 오프하면 당연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당연하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작업이 돼요. 눈에 안 보이는데 작업이 돼요. 온오프는 레이어가 오프가 되면, 꺼지게 되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작업은 돼요. 프리즈는 눈에 안 보입니다. 당연히 작업이 안 돼요. 그래서 온오프 대신에 프리즈 소울을 쓰게 되는 겁니다. 락을 하면 눈에는 보여요. 그런데 작업은 안 됩니다. 차이점 이해되시나요? 네. 온오프 이해했어요. 끄고 켜고. 락, 언락 이해했습니다. 락은 잠그다란 뜻이니까. 근데 프리즈 소울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죠? 네.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프리즈는 전 국민이 다 알아요.
전 국민이 다 아는 단어입니다. 저 프리즈라는 단어.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나요? 우리나라 말로 해볼까요? 겨울왕국이요. 이 프리즈의 명사형이 프리즌입니다. 프리즌. 겨울왕국이요. 얼리다란 뜻입니다. 얼음이 얼다, 프리즈, so, 얼린 것을 해동하다, 녹이다. 그러니까 레이어를 얼리는 거예요. 레이어가 얼면 거기다 작업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해요. 근데 작업도 못하는데 레이어가 얼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눈에도 안 보입니다. so 됩니다. 해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업이 다시 되고 눈에도 보입니다. 자, 문제는 이거예요. 이걸 뭐라고 써야 되지? 하나 더 추가해 볼까요? 자기 자신, 셀프. 오픈은 셀프가 됩니다. 오픈은 셀프가 돼요. 프리즈는 셀프 안 돼요. 락은 셀프가 됩니다. 나 스스로 잠그는 거예요. 나 스스로 잠그는 거예요. 그게 돼요. 나 스스로 불을 끌 수 있어요. 돼요. 근데 나 스스로 얼리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그죠? 온오프는 이거예요. 이겁니다. 이게 오프예요. 그죠? 돌아다닐 수 있어요. 작업이 돼요. 나 스스로 불을 끌 수 있습니다. 근데 프리즈는 내가 나 스스로 얼음이 돼버리면 작업이 되나요? 안 돼요. 그래서 프리즈 소는 나 자신은 안 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두 개를 작업했죠? 지금 나 자신이 누구예요? 외형이죠? 지금 커렌트 레이어, 현재 작업하는 레이어가 엘리베이션, 외형입니다. 원래 인면이란 뜻이에요. 자, 먼저 중심선을 꺼보도록 하죠. 중심선을 껐습니다. 꺼지나요? 온오프 되는 거 보이시나요? 나 자신이 꺼집니다. 그럼 이렇게 떠요. 에러 메시지가 떠요. 더 커런트 레이어, 현재 레이어, 현재 작업하는 레이어가 will be turn off, 아마도 꺼질 겁니다. What do you want to do? 어떤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두 가지가 나와요.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아래 거요. Keep the current layer on. keep은 유지하다란 뜻이죠. 현재 작업하는 레이어를 on으로 유지시켜 주세요 란 뜻이고, turn the current layer off. current layer를 off로 턴 시켜 주세요. off로 시켜 주세요. 네. 자기 자신 꺼진 거 보이시나요? 네. 여러분 한번 해보시죠. 잠깐 시간 드릴게요. 자, 이번엔 프리즈를 해보겠습니다. 프리즈는 똑같이 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커런트 레이어, 현재 자신은 어떻게 될까요? 안 돼요. This layer cannot be frozen. 이 레이어는 cannot frozen. 동결시킬 수 없습니다. because, 왜냐면 it is the current layer, 현재 작업하는 레이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업하는 레이어, 현재 작업하는 레이어는 프리즈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뜨는 겁니다. 왜냐면 내가 계속 작업을 해야 되는데 동결돼 버리면 작업이 안 되거든요. 충돌이 나거든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락 언락입니다. 잠그는 거예요. 잠그면 이렇게 딱 잠겨버립니다. 해당 선에 가면 커서 옆에 잠금 장치가 이렇게 나와요. 작업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레이즈가 안 돼요. 트림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거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냥 말 그대로 딱 잠가 놓는 겁니다. 그런데 나 자신도 이렇게 잠겨요. 이렇게 잠가 놓으면 어떻게 돼요? 작업 자체가 다 막혀버리는 거죠. 작업을
막아놓을 때 쓰는 게 락, 언락입니다. 자, 이번에는 온오프와 프리즈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죠. 자, 제가 이 중심선들을 오프할 겁니다. 중심선을 오프했습니다. 그리고 이동할 겁니다. 이동하기 여기에 전부 다 라는 뜻으로 all이라고 쓸 겁니다. all, 모두 다. 엔터. 기준점 잡고 이동했습니다. 자, 멀찌감치 이동된 거 보이시죠? 다시 on 해보죠. 중심선 쫓아간 거 보이시나요? 네, 중심선 이렇게 쫓아왔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선 2개 그려놨습니다. 다시 보세요. 내가 나 자신을 껐습니다. 어머, 나 자신을 끄면 안 되네. 이동하기 전부 다 화면 바깥으로 빼버렸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이동되어진 거 맞습니까? 그대로 바깥으로 나가버렸죠? 다시 봅니다. 중심선을 껐습니다. 이동하기 모두 다 아니다. 나 자신은 프리즈 걸죠. 아닌데? 네. 이동하기 모두 다. 자, 나 자신은 잠겼으니까 못 가겠죠? 자, 켜봅니다. 중심선 옮겨간 거 보이시나요? 네. 온오프는 이와 같이 모두 다라는 명령을 써버리면 작업이 돼버려요. 심지어 이런 것도 됩니다. 자, 나 자신을 껐어요. 서클을 그립니다. 그려지나요? 지금 제가 계속 서클 그리고 있는 겁니다. 안 그려지죠? 작업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거 질문 많이 들어와요. 선생님, 아무것도 안 그려져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레이어를 켜보면은요, 그려진 거 맞습니까? 네. 온오프는 작업이 돼요. 단지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작업이 됩니다. 그런데 프리즈는 달라요. 프리즈는 이동하기 모두 다. 그러면 이렇게 안 가요. 프리즈는 작업이 안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볼까요? 언두. 자, 얘네들은 여기로 바꾸고 잠가 놓죠. 자, 이동하기 모두 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그대로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프리즈 걸면 작업 자체가 안 됩니다. 작업 자체가 아예 막혀버린 거예요. 다시 봅니다. 프리즈, 이동하기 모두 다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그러면 다시 확인. 작업된 거 맞습니까? 작업이 안 된 거죠. 아예 작업 자체를 막아버린 것. 그게 프리즈고요. 락은요, 지금 여기서 봤듯이 얘네들은 작업이 막혀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데 작업은 막는 것. 그게 락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이어를 작업을 하면서 이거는 이제 그만 봤으면 좋겠네 하는 것들이 있어요. 얘는 잠깐 내가 꺼놨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프리즈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심선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작업이 다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막아놓는 겁니다. 작업이 안 되도록. 이게 프리즈의 레이어의 개념입니다. 자, 여러분들 레이어 이름 바꾸시는 거 아시나요? F2키 눌러보세요. 그러면 레이어의 이름 바꿀 수 있습니다. F2키 눌러보시면 레이어의 이름 바꿀 수 있어요. 이거는 윈도우의 기본 운영 체계의 기본이죠. 파일 이름 바꿀 때 선택하고 F2키 누르면
이름 바꾸기 들어갑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름 바꾸기가 해도 되지만 그냥 F2키 누르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선택하고 F2키, 아이고 이거 아니. 자, 선택하고 F2키. 그러면 얼마든지 이름 바꾸기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꼭 오른 버튼 눌러서 어떻게 갔나? 이름 바꾸기 안 해도 그냥 F2키 누르면 돼요. 이게 똑같이 오토캐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